예, 여러분. 반가. 예,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물화생지썰 주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누구누구의 업적, 그런 거 아니겠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경기도 오산이에요. 예, 오늘도 누구누구의 업적 맞습니다. 그런데 인물이 전류와 자기장하고 관련된 4명. 그렇게 좀 특이하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4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웰스테드예요. 한스 크리스티안 웰스테드, 1777년에 태어나서 1851년에 돌아가셨어요. 덴마크 로드케빈이라는 곳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계속 형하고 계속 그 찰떡처럼 그래서 어릴 때 독학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형과 함께,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형과 함께, 그래서 이제 웰스테드, 둘 다 웰스테드인데 동생 웰스테드는 과학자로, 형 웰스테드는 정치가로. 그래서 나중에 덴마크 총리도 역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활약하던 시기를 덴마크 황금기, 그러니까 덴마크가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자, 동생 웰스테드, 그래서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화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고 실험, 게당켄 익스페리먼트,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라는 거는 실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구현하기 어려운, 그럴 때 이제 그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 사고 실험, 그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후추에서 피페린이라는 성분을 처음으로 추출했고요. 그리고 오늘 동영상의 주제인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1820년 그때. 그리고 알루미늄도 처음으로 분리를 했어요. 물론 좀 순도는 좀 낮지만, 처음으로 한 게 많죠. 자, 그다음에 코펜하겐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그 웰스테드의 이제 생애 짤막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사람, 앙베르, 앙드레 마리 앙베르, 1775년에 태어나가지고 1836년에 돌아가셨는데, 프랑스 리옹에서 이제 차남으로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가 되게 부유했어요. 부유한 사업가. 그리고 그 프랑스의 그 루소의 이제 교육을 이제 되게 그 신봉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홈스쿨링이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프랑스 혁명 때 그 지역 판사까지도 했는데, 그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자코뱅파를 이제 다 모아서 숙청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걸려서 단두리에서 처형돼요. 끔찍하죠. 자, 그런 그 가족의 아픔을 딛고 이제 앙베르가
이제 경력을 쌓는데 뭐 좀 짜잘한 경력도 있지만 굵직굵직하게 에콜 폴리테크닉, 이제 그 프랑스는 조금 교육제도가 특이해가지고 일반 대학하고 좀 다른 그 그랑제콜이라고 있죠. 예,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튜터링 직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수학 교수로 임명이 돼요. 이제 정식 자격증이 없은데도 뭐 하여튼 뭐 그 시대는 그럴 수 있었죠. 예, 그렇고 그리고 마침내 콜레주 드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교예요. 예, 거기서 실험 물리학 교수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앙페르가 이제 플루오린, 예, 이거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발견한 건 아니고 이게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오늘의 동영상 주제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이것을 설명하는 이제 앙페르의 법칙을 발표해요. 본인의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4명 중에 앙페르가 최고예요. 그리고 앙페르는 솔레노이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돌로돌로 이렇게 감겨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책도 썼는데 전기 역학 현상의 수학 이론에 관한 해고록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래서 그 우리 저번에 했던 맥스웰, 커피 아니라고 했죠. 예. 맥스웰이 이 앙페르를 두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전기의 뉴턴이다. 예, 아주 호평이죠. 엄청 후하게 평가를 했고, 앙페르는 이제 그리고 그 파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앙페르의 그 생애를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비오의 생애. 장 바프티스트 비오, 1774년에 태어나가지고 1862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했어요. 뭐 파리 토박이에요. 그리고 루이 르 그랑 리세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급에 해당되고, 그것도 뭐 영재고 과학고 같은 곳. 그 다음에 에콜 폴리테크닉, 아까 앙페르 소개할 때 그 사람이 근무했던,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는 좀 다른 그랑제콜이라고 했죠. 예? 여기서 비오가 엘리트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에콜 폴리테크닉 학생들은 그 군복을 입거든요. 예? 좀 일종의 특이한 전통인데, 그래서 이제 비오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군복만 입은 게 아니라 포병으로 복무를 해요. 그래서 포병 이제 복무 마치고 나서 바로 그 보베라고 이제 그 프랑스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수학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콜레주 드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임명이 돼요. 말 그대로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연기구 탑승이 유행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냥 재미로 탄 게 아니고 과학적 목적으로 연기구 탑승에 참여해요. 혼자는 아니고 이제 그 같이 탄 사람이 그 게이리삭, 그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과학적 목적으로 연기구 탑승도 했고, 그리고 오늘 동영상의 주제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설명하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바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둘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비오는 이제 빛의 평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돌아가서요. 법칙이 있긴 있는데 혼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비오의 생애 좀 작습니다. 아니 얼마 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이 작다고. 자 마지막 4번째 사람, 사바르라는 사람인데 펠릭스 사바르. 그래서
1791년에 태어나서 1841년에 돌아가셨는데, 옳고 50살 정도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해가지고 뭐 초상화라던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고 이렇게 흉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어요. 프랑스 샤르블 메지에르, 이것도 이제 프랑스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차남으로 출생을 했고, 좀 가족 상황이 참 좀 재밌는데, 아버지는 매추 근사학교의 엔지니어였고, 형은 에콜 폴리테크닉, 자주 나오죠. 그 그랑제골. 그것의 학생이자 또 공병대 장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족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매추 군병원, 그러니까, 군하고 관련된 병원이죠. 예? 거기서 이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의학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꼴레주 드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임명됩니다. 뭐 의학 학위도 있지만 물리학으로. 그래서 그 비오하고 같이 물리학 교수가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설명하는 비오사바로의 법칙, 비오하고 이름을 합쳐서 비오사바로의 법칙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사바로는 음향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른 나이에 파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관련 있는 4명의 생애를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되게 우연히, 그러니까 웰스테드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다가 나침반을 놨는데, 그 나침반 바늘이 남북을 가리키지 않고 다른 방을 가리키더라. 그거를 우연히 발견했죠. 그게 1820년 그쯤 되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인데, 그러면 지구 북쪽에는 N극이 있나 S극이 있나? N극, 남쪽에는 S극. 아니죠. 지구 북쪽에는 S극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고, 지구 남극에는 N극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나침반의 S극이 남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이게 지도상의 북극과 남극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뭐 지구 역사적으로 보면은 얘네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떨 때 막 역전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 지구의 북극에는 S극이 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대충 한 0.5가우스 그쯤 되는데, 그래서 지구 자기장 이렇게 북극과 남극 쪽을 가리키고, 근데 이제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러니까 전류가 아래로 흐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이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져 가지고 요 방향으로 나침반 바늘이 치우친 거죠. 그런데 웰스테드 이전에 프란체스코 아르치오니, 조반니 로마냐니 이런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이미 보고했대요. 그런데 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좀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요 사실을 실은 저널이 되게 저널이라고 할 수도 없는 되게 그냥 허접한 거라.
그래서 웨르스테드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1820년, 뭐 혹은 1819년.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 그 앙페르의 법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고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원리적으로는 어떠한 전류 분포여도 앙페르 법칙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대칭적인 전류 분포, 그때 앙페르의 법칙이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앙페르 법칙에서 이런 패곡선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패곡선을 앙페르 곡선이라고 불러요. 뭐 특별한 곡선은 아니고 앙페르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패곡선. 그렇게. 그래서 직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대칭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앙페르 곡선으로 이렇게 원을 채택을 해요. 원을.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이 앙페르가 처음으로 도입한 용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돌돌 감겨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전류 분포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대칭성이 별로 없고. 근데 의외로 이 대칭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앙페르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앙페르 곡선을 그 솔레노이드의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이런 그 직사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예, 되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자기장이 0이고 내부에서는 그 뮤제로 NI라는 일정한 자기장이 얻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뮤제로는 뭐 진공의 투자율이라는 값이라서 4파이 곱하기 10-7승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소문자 N은 단길이랑 도선수, I는 뭐 전류, 뭐 하여튼 이렇게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의외로 그렇게 해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무한히 긴 직선 전류가 2개. 예,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 위로 흐르고, 뭐 얘도 지금 위로 흐르는 걸로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전류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이런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앙페르의 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앙페르의 업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은 그때는 서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그때는 또 멀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런 현상이고, 자,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의 법칙. 자, 이거는 그 앙페르의 법칙이 그 대칭성이 있는 거에 그 요긴하다고 했죠. 자, 얘는 이제 대칭성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반적인 전류 분포에 이제 사용하는 법칙인데, 그래서 얘를 그 잘게 쪼개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요 작은 조각이 그 기여하는 자기장이 4파이분의 뮤제로 R-제곱분의 IDS 크로스 R 헷. 뭐 여기서 R은 이 작은 조각에서 우리가 자기장을 구하려고 하는 지점까지의 그 거리고, 그래서 이게 작은 조각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이걸 적분을 해주면은 이제 일반적인 전류분포에 의한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비오사바라의 법칙이라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그래서 끝판왕 맥스웰 방정식. 그래서 저번에도 했지만 뭐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자하, N극, S극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전기장이 형성된다.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바로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 앙페르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법칙 하나에 혼자 이름 올리는 게 참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맥스웰은 또 자기장이 변해서 전기장이 된다면 why not? 전기장이 변해서 자기장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맞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이 확장이 돼가지고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 된 거죠. 참 우여곡절 끝에 그 4명의 그 통합된 연구 결과가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박쌤의 문화생태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롱빠롱.